전날 추천픽 공개하면서 실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또한 최종 분석픽은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유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을 통하여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 엑셀시오르 후로닝언을 잡아내면서 긴 무승 행진에서 벗어났다. 리그 내에서 하위 전력이지만 롱볼로 단조로운 공격을 시도하는 팀에게는 어느 정도 실점을 억제할 수 있는 기량은 갖추었음을 증명했다고 할 수 있을 듯. 다만 중앙에서의 빌드업의 정교함을 담보할 수 있는 상대에게는 전력 차이를 크게 드러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올 시즌 4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는 사전 전패를 기록했고 매 경기 4골 이상의 실점을 허용하는 등 수비가 크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다. 물론 알크마르를 2-1로 잡아낸 경기가 있기는 했으나 해당 경기에서도 슈팅을 24개나 내주는 등 수비적으로 위기 상황은 매우 많았다. 수비적인 불안감을 상대의 높은 라인을 공략하면서 해결하려 할 가능성이 높지만 한계가 뚜렷하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단순한 롱볼과 측면을 경유한 공격이 다득점을 보장한다고 하기는 어렵고 라인을 극단적으로 내리면서 공격력을 거의 손 놓은 채로 버티기에 급급한 경우도 많다. 그나마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부분이 세트피스라고 할 수 있는데 올 시즌 알크마르의 세트피스 실점은 3골뿐이라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 알크마르 PSV를 잘 잡아놓고 비테세에게 비기는 등 행보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리그 안에서는 상위 전력이라 중앙 미드필더진에서 점유율을 확보하고 상대와의 라인 싸움을 유리하게 끌고 가는 능력은 매우 탁월한 편입니다. 공격진의 결정력이 괜찮은 편이라 득점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그 기준으로 무득점으로 마친 경기는 없었을 만큼 꾸준함에 있어서는 리그 최상위권에 속해도 무방한 상태. 물론 이번 경기에서는 주전들보다는 백업들의 비중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백업으로 나오는 파블리디스도 출전 시간 대비 공격 포인트 생산 능력이 뛰어난 편이라 별다른 무리 없이 상대의 수비진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팀에게 다소 약한 모습을 보이는 편. 물론 엑셀시오르가 공격적인 운영을 주로 하는 유형은 아니지만 알크마르의 높은 라인을 다이렉트하게 노리면서 상대 전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 주의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물론 마지막 맞대결에서도 박스 안에서의 슈팅 찬스보다는 바깥에서 허용한 슈팅이 더 많은 모습을 보이기는 했고 어느 정도 운이 따라주지 않은 경기이기는 했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멘트 알크마르가 엑셀시오르에게는 다소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마지막 경기에서도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박스 안 진입을 최대한 막아내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어 어느 정도 엑셀시오르에게 운이 따라주기는 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올 시즌 엑셀시오르가 중앙에서 정교한 빌드업이 가능한 팀을 상대로는 매우 약했으며 대량 실점 빈도도 매우 높았다. 이를 감안하면 엑셀시오르에게 2번 연속으로 행운이 찾아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추천 배팅 에이지 알크마르 승 2.5 오버. 아작시오 직전 리그 경기에서는 툴루즈에게 0에서 2로 패하면서 무패 행진은 3경기에서 마감할 수밖에 없었다. 컵 대회에서 2-1로 승리를 거두면서 흐름을 반전시킨 것은 다행이었으나 툴루즈전에서 별다른 공격 찬스를 만들지도 못하면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준 것은 상당히 아쉽다. 지난 경기에서 아작시오가 기록한 슈팅은 고작 1개였다. 올 시즌 승격한 팀임에도 상대 잔영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인상적이지만 오픈 플레이에서의 정확성이 좋지 못한 타입. 올 시즌 기대 득점 대비 가장 효율이 좋지 못한 팀 중 하나인데 만들어내고 있는 찬스에 비해 7골을 손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극적인 공격 타입으로 인해 박스 안에서 PK를 얻어내는 능력은 꽤 좋지만 리그에서 기록한 골의 3분의 1을 PK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라인을 높이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수비적인 리스크가 매우 크다는 것이 특징. 올 시즌 이 때문에 상위 전력을 상대로는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데 홈에서 기록한 2승은 모두 강등권인 스트라스부르와 앙제를 상대로 기록한 것이었다. 카운터에 당하는 빈도도 상당히 높고 세트피스에서도 8골을 실점하는 등 전반적으로 박스 안에서의 수비 능력이 좋지 못한 타입입니다. 랭스 리그에서의 무패 행진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월 이후 리그에서 패배가 없는 흐름으로 PSG를 상대로 무실점 무승부를 거두는 등 수비적인 강점이 상당하다는 점이 무패
행진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수비적인 안정을 위해 라인을 크게 내리고 발로건에게 공격의 대부분을 맡기고 있는 상황이라 다득점에 특화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타입입니다. 다만 올 시즌 아작시오가 하위권 팀답지 않게 공격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라인을 크게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홈에서는 해당 기조가 더 드러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랭스의 역습 전술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예측은 하기 어렵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수비적인 성과가 상당히 뚜렷한 타입입니다. 패스의 길목을 차단하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고 인터셉트와 태클을 합친 횟수에서 리그 1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 물론 점유율을 내주고 경기를 하는 특성상 해당 수치들을 정립하는 데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 10월 8일 이후 멀티 실점이 없는 수비적인 성과까지 감안하면 해당 수치가 유의미한 결과를 냈다고 볼 여지는 충분할 것입니다. 코멘트에 일단 언더를 추천할 수 있는 매치다. 랭스의 수비 라인의 안정감은 10월 이후 완전히 자리를 잡은 상황이고, 반면 랭스의 공격은 발로건에게 상당히 의존하는 바가 많은 상황입니다. 아작시오도 공격적인 기조에 비해 공격진의 성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 수비적인 안정감에서 랭스가 상당히 앞서고 있어 승부에서는 랭스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 추천 배팅 스타드드 랭스 승 2.5 언더. 오세르 리그에서는 3연패를 기록하고 있는 중 모나코를 상대로 2에서 3으로 석패한 경기가 있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공격력에는 높은 평가를 해주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올 시즌 니스, 앙제와 함께 최소 득점 공동 2위에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공격에서는 롱킥의 빈도가 상당한 타입으로 올 시즌 40야드 이상을 날아간 패스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높다. 측면을 주로 사용하는 모습이기는 하지만 크로스를 적극적으로 사용한다고 하기보다는 직접적으로 박스 쪽으로 뿌려주는 롱킥의 비중이 매우 많은 편. 자연스럽게 니앙이 힘을 받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 전방 자원들도 결정력이 좋다고 보기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올 시즌 홈에서 중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꽤 호조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올 시즌 10위 이하의 팀을 상대로는 홈에서 무패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비적인 장점보다는 공격이 생각보다 잘 풀리면서 승점을 잘 낚아왔던 모습이었다. 올 시즌 최악의 공격력을 보여주었던 앙제를 상대로도 멀티 실점을 허용하는 등 강등권 팀을 상대로도 수비적으로는 공경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툴루즈 리그에서 아작시오를 2-0으로 잡고 컵대회에서도 7골을 몰아치는 등 경기력에 어느 정도 반전을 만든 상황입니다. 올 시즌 수비적으로 난타를 당하는 경우가 잦았지만 득점력에 있어서는 리그 중위권 정도는 유지하고 있는 편입니다. 툴루즈도 빌드업에 있어서는 긴 패스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오세르만큼 극단적으로 롱볼에 의존하는 편은 아니나 올 시즌 40야드 이상의 긴 패스 횟수가 100개를 넘은 팀은 툴루즈와 오세르가 유의합니다. 다만 측면에서의 크로스가 많은 유형이라 오세르만큼 무지성으로 전방으로 붙여주는 단순한 공격과는 거리가 먼 편. 아부칼랄의 기동성이 꽤 괜찮은 편이라 이 두 선수의 파괴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정에서 상당한 수비적 난조를 보이고 있는 상태. 원정 실점률이 8경기 19골로 경기당 2골이 넘는 골을 평균적으로 실점하고 있습니다. 이는 박스 안에서의 슈팅 횟수를 전혀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큰데 원정에서 6야드 안쪽에서 허용하고 있는 슈팅이 13%로 극단적으로 높은 유형입니다. 오세르가 단순하게 전방으로 공을 뿌려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박스 안으로 공을 투입하고 보는 성향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을 것. 코멘트 오버를 1순위로 추천하겠다. 오세르와 툴루즈 모두 수비적으로 큰 두각을 보이지 못하는 팀으로 실점 허용 확률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 시즌 원정에서 툴루즈가 상당한 약세를 보이고 있고 오세르가 홈에서 중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승점을 꽤 잘 따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오세르의 우세를 점쳐볼 수는 있습니다. 추천 배팅 오세르 승 2.5 오버. 브레스트 강등권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리그에서는 리옹과 모나코라는 상위 전력을 만났고 예상대로 2패를 당하면서 페이스가 확 꺾인 상태. 그나마 모나코를 상대로는 0에서 1로 석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득점력에서 기복이 심해 승점 3점을 얻어내는 능력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 올 시즌 브레스트의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정교함은 낙제점 수준입니다. 올 시즌 오픈 플레이에서의 득점보다 세트피스에서의 득점이 더 많은 상황. 홈에서 공격적인 기조로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다수 보여주고 있음에도 성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올 시즌 PK를 제외한 기대 득점에서 리그 최소 4위를 기록하는 등 공격 전개 자체가 답답한 경우가 잦다. 홈에서의 잦은 실점은 필연적인 셈. 앞서 언급했듯이 홈에서 공격적인 기조로 운영하는 상황이 많아 수비적 리스크를 지고 있음에도 공격진에서 별다른 찬스를 만들지 못해 공수의 불균형이 상당히 심해진 것. 올 시즌 리그에서 브레스트보다 많은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팀이 두 팀뿐이라는 데서 브레스트의 상황이 꽤 심각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릴 최근 5경기에서 4승 1무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폰세카 체제가 이제는 자리를 잡은 모습인데 그나마 아쉬운 점은 리그 기준으로 공격적인 기조에 비해 득점 기록이 다소 주춤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는 점. 그래도 폰세카 감독이 데이비드의 오프더볼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1톱으로 전술을 바꾼 것은 성공적으로 통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시즌에 비해 빅찬스를 어이없이 놓치는 경우는 크게 줄었고 이적생인 카벨라도 드리블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전방으로의 패스 공급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등 최근 리그에서 득점력이 잠시 주춤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공격에서는 딱히 흠을 잡을 것이 없습니다. 약팀을 잘 잡는 유형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폰세카 감독의 전술은 실점을 감수하고서라도 라인을 꾸준히 높게 유지하면서 공격의 고삐를 놓지 않는 유형. 이 때문에 공격력이 좋은 팀을 상대로 맞불을 놓았다가 크게 당하는 경우가 잦다는 점은 단점이지만 1대1 능력에서 우위를 보일 수 있는 약팀을 상대로는 승점을 전반적으로 잘 쌓는 편입니다. 올 시즌 11위 이하의 팀을 상대로 패배가 하나도 없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고 할 수 있을 것. 코멘트 릴의 우세를 점친다. 최근 득점력이 다소 주춤하다는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꾸준히 라인을 높이고 공격을 시도하는 릴의 전술이 올 시즌 전반적으로 잘 통하고 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브레스트의 약한 수비와 세트피스에 의존하는 공격 방식보다는 릴의 중앙을 거치는 정교한 빌드업에 더 높은 확률이 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추천 배팅 릴승 오버. 클레르몽 리옹을 1-0으로 잡는 등 의외의 저력을 보여주었다. 최근 두 경기에서 모두 무실점을 기록하는 등 수비적으로 꽤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어느 정도 압박 지향적인 전술이 효과를 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원보다는 전방에서 압박을 가하는 빈도가 높다. 상대의 빌드업을 전방부터 방지하면서 실점을 줄이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는 상황. 해당 전술이 잘 먹힐 경우 리옹을 잡았던 것처럼 의외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드리블을 저지하지 못한 횟수가 리그에서 5번째로 많은 만큼 1대1 상황에서 크게 좋은 타입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이 때문에 실점의 폭 자체는 꽤 넓은 편. 이미 7위 이상 팀을 상대로는 매 경기 실점을 허용하면서 어느 정도 한계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공격에서의 특징이 뚜렷하지는 않지만 오픈 플레이보다는 세트피스에서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어내는 빈도가 많은 편입니다. 올 시즌 렌이 세트피스 수비에서 다소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안드리치의 제공권을 활용한 데드볼 상황에서의 공격 방식이 어느 정도는 효과적으로 통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오픈 플레이에서의 정교한 부족으로 인해 한 골 이상의 성과를 장담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 렌 전력에 큰 누수가 있습니다. 올 시즌 팀에서 최다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테리에가 십자인대 부상을 당하면서 시즌을 통으로 날리게 된 것. 올 시즌 2톱을 가동하면서 9-1-2와의 호흡을 극대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격진 뎁스가 얇아진 상황을 좋게 보기는 어렵다. 다만 기본적으로 상위 전력을 가지고 있는 팀이라 리그에서 중앙 장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은 편입니다. 올 시즌 로리앙에게 0에서 1로 패배한 경기를 제외하면 리그에서 무득점에 묶인 적은 없었다. 원톱으로 전술을 바꿀 가능성도 있는 편이지만 유럽 대항전에서는 원톱 포메이션으로도 나온 적이 다수 있는 편이라 전술적인 혼란이 크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만 유독 원정에서 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 마음에 걸리는 기록. 올 시즌 원정에서 거둔 2승의 상대는 스트라스부르와 앙제였는데 이 두 팀은 현재 19위와 20위로 강등권에 머무르고 있는 팀입니다. 수비를 하다가 역습으로 나서는 팀에게는 뒷공간이 공략당하면서 수비적인 공백을 많이 느끼는 편. 승리를 거두었던 원정 경기에서도 꼬박꼬박 한 골씩은 허용하는 등 원정에서 무실점을 기록해본 적이 없습니다. 코멘트 오버를 선택해야 가장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렌이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앞서고 있지만 원정에서는 유독 수비적인 약점을 자주 드러내면서 중위권 팀에게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기 때문. 클레르몽이 데드볼 상황에서는
꽤 위협적인 옵션을 가지고 있는 데다 세트피스가 차지하고 있는 렌의 실점 비중도 적지는 않은 편입니다. 추천 배팅 스타드 렌 FC 승 2.5 오버. 낭트 리그에서 오세르를 1-0으로 잡아내면서 한숨을 돌리기는 했지만 올 시즌 수비적인 이슈가 가득한 오세르를 상대로 멀티 득점을 해내지 못했던 것은 아쉽게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올 시즌 다소 수비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잦고 치리벨라와 모토사미의 부상 및 징계 이슈로 중원에서 힘을 쓰기 어려운 상황임은 감안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올 시즌 낭트의 공격력은 꽤 실망스럽게 볼 수밖에 없는데 올 시즌 뒷공간을 공략하는데 어려움을 꽤 많이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 올 시즌 뒷공간을 공략하는 패스가 가장 적었던 팀이 낭트이고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득점 비중도 22%로 낮지는 않다. 모하메드의 활약상이 꽤 좋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오픈 플레이에서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라인이 뒤로 밀리면서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리옹의 경기 특성을 감안한 예상인데 올 시즌 리옹이 상당히 전방에서 활동하는 비중이 높아 상대의 라인을 최대한 뒤로 밀면서 빠른 역습과 수비적인 이슈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 물론 감독이 바뀌기 이전에 스탯이 섞여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나 감독이 바뀐 이후로도 중앙에서의 힘과 높은 라인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는 주목을 해야 할 것입니다. 리옹 리그에서는 기복이 심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난 시즌처럼 유럽 대항전에 진출하지 못하고 시즌을 마무리하는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 하위권 낭트를 잡고 분위기를 반전시킬 필요성은 충분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리옹의 힘은 중원과 전방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블랑 감독으로 바뀐 이후에는 수비적인 보강을 위해 다소 보수적인 색채가 띄어지기는 했지만 올 시즌 리옹의 전방 태클 횟수는 파리 생제르맹보다도 높을 정도로 전방에서 최대한 상대를 몰아붙이는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카제트의 합류로 전방의 결정력이 더 보강된 상황이기 때문에 승점 3점에 필요한 득점력은 보여줄 수 있을 것. 올 시즌 초반 리옹을 괴롭힌 것은 역습 커버였다. 라인이 상당히 높아 뒷공간을 커버하는데 애를 상당히 먹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전임 감독 피터 보츠 감독이 이를 해결하지 못해 경질당했던 바 있습니다. 로랑 블랑 감독 선임 이후에는 조금 더 안정적인 점유 확보에 나서면서 어이없는 실점은 꽤 줄이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라인 리스크는 잔존하는 상황. 올 시즌 세트피스 실점 비중이 6골로 낭트가 이를 노려볼 가능성도 매우 충분합니다. 코멘트 리옹의 승리를 예상하겠다. 일단 낭트 핵심 중원 선수 2명의 낙마로 인해 중앙에서 낭트가 힘을 보여주기는 어렵게 된 상황이라 리옹이 공격적인 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낭트가 세트피스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리옹이 높은 라인 리스크를 상당히 가지고 있음을 감안해 오버 양상의 스코어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하나 승리 확률은 리옹 쪽이 더 가지고 있다고 보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추천 배팅 올랭피크 리옹 승 2.5 오버. SC 헤렌벤 최근 페이스가 아주 나쁘지는 않다. 올 시즌 수비적인 안정감이 상당한 모습으로 이를 바탕으로 기복이 심한 득점력을 커버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럽 대항전 경쟁을 이어가는 전력이지만 올 시즌 헤렌벤은 점유율에 크게 집착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라인을 다소 내리면서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1차적으로 가져가려는 모습. 올 시즌 아약스와 위트레흐트를 제외하면 헤렌벤을 상대로 멀티 득점을 기록한 팀은 없다는 것에서 성과가 뚜렷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교한 빌드업과 패스 네트워크를 가진 팀에게 다소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볼렌담이 이러한 유형의 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득점력에서는 큰 기복이 있는 상태. 올 시즌 리그에서 무득점에 머무른 비중이 47%로 거의 절반에 달합니다. 호이동크 정도를 제외하면 전방에서 뚜렷한 존재감을 보이는 선수가 없는 것이 꽤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상태. 정교한 지공으로 박스 안으로 투입하는 것이 어려워 롱볼과 크로스 위주의 공격을 선보이고 있는 경우도 잦다. 볼렌담이 롱볼에는 나름 면역이 있어 생각보다 압도적인 양상은 아닐 수 있습니다. 볼렌담 캄비르를 이기고 꼴찌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득점력이 뛰어나지 않은 캄비르였지만 무실점에도 성공하면서 연승을 이어가는 등 일단은 희망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올 시즌 전반적으로 수비적인 이슈가 상당한 편이지만 롱킥을 주로 하는 팀을 상대로는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실점을 억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위권 팀을 상대로 전적은 1승 3무로 꽤 좋은 편인데
이 팀들이 대부분 롱킥과 역습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타입이고 득점력이 뚜렷하게 좋은 유형은 아니라는 점이 공통점. 헤렌벤이 롱킥을 주요 전술로 사용하는 팀은 아니지만 실리적으로 운영하는 빈도가 꽤 있고 득점 기복이 심한 터라 볼렌담도 자신감을 잃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볼렌담도 공격의 대부분을 롱킥에 의존하고 있어 정교한 공격력을 보여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롱킥을 사용하는 팀이라고 하더라도 공격진의 결정력이 뛰어날 경우 예상외의 성과를 거두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올 시즌 볼렌담의 공격 효율은 밑에서 3위라 득점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는 편이 좋다. 물론 뮤렌, 비어맨 등 스탯에서 나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가 있기는 하지만 헤렌벤의 수비를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코멘트 언더 양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볼렌담의 수비 능력이 변수이기는 하지만 올 시즌 다이렉트하게 공격을 퍼붓는 유형의 팀을 상대로는 꽤 강한 모습을 보여준 바 있어 무실점은 몰라도 실점을 어느 정도 억제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헤렌벤의 올 시즌 수비력이 상당히 좋아 한 골로도 경기를 매조지을 수 있는 전력을 갖추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승부의 추는 헤렌벤에게 기울 것으로 보입니다. 추천 배팅 SC 헤렌벤 승 2.5 언더. 레알 마드리드 비아레알에게 덜미를 잡히면서 바르셀로나에게 승점에서 밀리면서 다시 2위 자리를 내놓아야 했습니다. 비아레알 원정에서 유독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을 감안하기는 해야겠지만 경기력에서 압도당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매우 아쉬웠다. 공격진들의 컨디션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 벤제마가 부상에서 복귀한 뒤에는 주포로서의 모습을 보이기는 하고 있지만 직전 경기에서의 득점은 페널티킥이었다. 바야돌리드전에서도 상대편에서 퇴장자가 나온 다음에야 득점이 나오는 등 상당히 고전하던 모습. 전반적으로 전방 압박을 강하게 거는 팀에게 고전하는 모양새인데 후방에서 빌드업이 생각보다 잘 되지 않으면서 공격 조립이 잘 되지 않는 모습이었다. 문제는 발렌시아의 특성이 활동량과 거친 플레이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이 때문에 발렌시아전에서도 지난 경기처럼 롱볼과 측면에만 국한된 중원 삭제 양상을 띨 가능성이 커진 상황은 덤. 우측면 공백으로 인해 밀리탕이 우측 풀백으로 나오면서 그동안 오래 지속되어 왔던 수비진 뎁스 문제도 꽤 크게 다가온 모습이었다. 발렌시아 카디스에게 0에서 1로 덜미를 잡히고 말았다. 카디스가 선제골을 넣자 아예 라인을 내리면서 잠그기에 들어섰고 선수들의 기동성이 완벽하게 봉쇄되면서 별다른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75%의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면서 압도적인 경기를 했음에도 기대 득점은 0.44골로 카디스와 똑같았을 정도.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활동량과 기동력을 주 무기로 삼는 팀이라 오히려 상위 전력을 상대로는 상성이 잘 맞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미 베티스를 3-0으로 잡아내는 등 기동성에서 앞설 수 있는 상대에게는 자비 없는 공격력을 보여주기도 한 상황. 카스티에오나 클로이베르트가 주축이 된 측면에서 승부가 난다면 어느 정도 득점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후방보다는 전방과 중원에서 압박 강도가 세다는 것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레알 마드리드가 전방과 중원에서 압박을 세게 걸면 공격력이 크게 깎이면서 주요 전력인 미드필더 진이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 물론 압박 전술로 인해 후반에 실점률이 높아지는 리스크는 져야겠지만 적어도 오픈 플레이에서 상대의 공격 정확도를 크게 깎을 수는 있어 보입니다. 코멘트 레알 마드리드의 최근 경기력이 심상치 않다. 최근 전방부터 활동량을 중심으로 압박에 들어서는 유형의 팀을 상대로는 후방 조립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 발렌시아가 가투소 감독의 특징상 활발함과 체력을 중점적으로 경기를 풀어가고 있어 오히려 발렌시아가 경기력적으로는 앞서는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승무패보다는 언더를 1순위로 삼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추천 배팅 무승부 2.5 언더. 노팅엄 하브리그 팀인 블랙풀에게 1에서 4로 패하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라도 승리가 절실한 상황인데 주전 선수들의 잇따른 부상으로 인해 전력 자체에 구멍이 큰 상황입니다. 물론 올 시즌을 앞두고 대거 선수단의 보강이 이뤄졌기 때문에 베스트 11을 구성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직력을 갖추는 것은 이와 다른 문제. 압박 전술을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팀 전반적인 조직력이 아직까지도 좋은 모습은 아니고 이 때문에 압박 강도와 전술 컨셉이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는 상황은 아니다.
특히 중앙에서는 화이트 말고는 믿을 만한 선수가 없다는 것이 중론. 니아키테의 장기 부상으로 인해 중앙에서 1차 빌드업을 해줄 선수가 사라진 상황이고, 프로일러는 아탈란타 출신답게 클래스는 확실한 선수지만 공격보다는 수비와 활동량에 장기가 있는 선수. 화이트의 온더볼을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하고 있지만 화이트도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해 공을 끌다가 턴오버를 저지르는 빈도가 꽤 있는 편입니다. 울브스가 두 줄 수비를 펼치면서 공간을 차단하면 주전 멤버로도 활로를 찾기 어려울 것. 울버햄튼 최근 3경기에서 2무 1패로 페이스가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니나 경기력이 나아지고 있는 상황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뉴를 상대로도 수비 라인의 안정감을 바탕으로 0에서 1로 석패하는 데 그쳤고, 지난 경기에서는 리버풀에게 2-2로 무승부를 만드는 모습이었다. 쿠냐와 황희찬의 호흡이 생각보다는 괜찮았던 모습. 현재 포덴세의 부상 이슈가 있는 상황이라 쿠냐의 선발 출전도 예상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쿠냐의 플레이 스타일은 울브스의 플랜 A인 역습에 상당히 잘 맞는 스타일로 평가받고 있는데, 번뜩이는 기술로 드리블 전개를 보여주면서 간결한 역습 상황에서 파괴력이 꽤 잘 나오는 타입. 로페테기 감독이 직선적인 선수들로 윙어들을 배치하면서 역습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라 기대를 걸어볼 만합니다. 다만 쿠냐와 황희찬 모두 득점력에 기복이 없지는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비 라인에서는 안정감이 상당히 생겼다. 브루노 라즈 감독 시절에는 라인을 껴올리면서 수비적인 리스크를 지는 방식이 완벽하게 실패했지만, 로페테기 감독은 윙어들에게도 적극적인 활동량과 수비 가담을 요구하면서 두 줄 수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 쿠냐도 공격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압박 능력을 가지고 있어 공격에만 투자하는 시간은 적을 것입니다. 코멘트 울브스의 승리를 점친다. 로페테기 감독 부임 이후 상위 전력을 상대로도 꽤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주었다는 점을 감안한 선택으로 특히 수비 라인을 구축하는 능력이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윙어들에게도 수비 가담을 요구하면서 촘촘한 수비 라인을 구축하고 있고, 이는 노팅엄 역습의 핵인 화이트에게 공간을 주지 않는 모습으로 이어질 것. 노팅엄이 시즌 초반부터 부상자들의 잇따른 발생으로 인해 조직적인 능력도 떨어지는 편입니다. 추천 배팅 울버햄튼 승 2.5 오버. 밀란 다잡은 승리를 93분 동점골로 놓치면서 2위 자리를 유벤투스에게 내주고 말았다. 왼쪽 라인이 여전히 유효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지만 세트피스에서 약점을 크게 내준 것이 매우 아쉬웠다. 리그에서 세트피스 수비가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입니다. 올 시즌 허용한 리그 실점 중 3분의 1을 세트피스에서 허용하는 모습이었고, 지난 경기에서 허용한 두 골도 모두 세트피스에서 나온 실점. 다만 지난 경기에서 안정적인 중원 장악력과 압박을 바탕으로 박스 안에서의 슈팅을 최대한 억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토리노가 올 시즌 세트피스에서는 한 골밖에 없어 지난 경기처럼 중앙을 장악하는 데 성공한다면 수비가 흔들릴 가능성은 적다. 부상자들이 워낙 많은 상황이라 주전 선수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레앙, 테오가 주축인 왼쪽의 파괴력은 다시 구경할 수 있을 전망. 물론 토리노가 괜찮은 수비력을 바탕으로 실점을 잘 억제하고 있는 편이지만 압박이 전방에서 시도되는 경우가 잦아 레앙의 기동성이 봉쇄될 걱정은 조금이나마 덜 수 있습니다. 토리노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치른 5경기에서 몬차를 4-1로 제압한 경기를 제외하면 모두 무승부를 거두는 등 승점 3점을 따내는 능력을 좋게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수비가 좋은 팀이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라인을 극도로 내리는 유형까지는 아니다. 전방에서 오히려 활동하는 빈도가 높고 상대의 빌드업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스타일. 다만 이것이 독이 되면서 공이 자기 진영으로 투입되었을 때는 수비진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는 편. 특히 중앙에서의 전력이 두텁고 빌드업 체계가 완성되어 있는 팀에게 다소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유벤투스, 인테르, 나폴리 등 강팀을 상대로는 전력 한계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토리노의 문제는 역시 공격력. 벨로티를 떠나보내고 새로 영입한 펠레그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사나브리아와 함께 출전 시간을 분배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는 경기에서도 상대 뒷공간을 직접적으로 노리는 패스의 양이 부족해 전진성이 꽤 떨어지는 유형. 올 시즌 토리노보다 뒷공간을 향한 패스가 적은 팀인 꼴찌 베로나가 유일합니다. 코멘트 밀란의 승리를 점친다. 지난 경기 세트피스에서 약점을 드러내면서
아쉽게 무승부를 내주기는 했지만 올 시즌 토리노의 세트피스 골은 한 골에 그치고 있고 전반적인 득점력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지난 경기에서의 플랜만 유지하더라도 수비가 흔들리는 일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왼쪽을 파고드는 공격이 아직도 유효한 상태이고 토리노가 아주 라인을 내리는 성향은 아니라 레앙의 기동성이 아예 봉쇄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추천 배팅 AC 밀란 승 2.5 언더. 사우스햄튼 팰리스를 2-1로 잡아내면서 오랜만에 승리를 거두었다. 컵 대회이기는 했지만 주전 멤버들을 대거 출전시킨 까다로운 전력 팰리스를 상대했음에도 거둔 승리라 꽤 의미가 컸다. 다만 주전 멤버들을 섣불리 100% 가동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다음 리그 일정이 강등권 동료인 에버튼과의 경기라 사실상 승점 6점짜리 경기가 될 것이기 때문. 지난 경기에서도 400으로 선발 라인업을 짜는 등 플랜 A를 가동하기보다는 로테이션과 함께 주전 선수들의 체력을 어느 정도 세이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워드 프라우즈의 킥 능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동점골을 워드 프라우즈의 프리킥으로 만들어낸 바 있고 존스 감독의 전술도 워드 프라우즈가 측면으로 찌르는 롱볼에 크게 영향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 일단 수비를 단단히 하고 상대의 높은 라인을 공략하는 방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나 공격 방식은 세부리그 팀인 링컨시티에게 쉽게 파괴될 정도로 단조로운 양상이고 공격적인 성향이 짙은 수비라인 선수들로 인해 후방 안정성도 크게 흔들리는 경우가 잦다. 맨시티 지난 첼시와의 FA컵에서 4-0으로 대승을 거두면서 컵 대회에서의 호조를 이어갔다. 이번 경기에서도 지난 경기처럼 로테이션을 꽤 돌릴 가능성이 있는데 다음 리그 일정이 맨유와의 더비 매치라 주전들의 힘을 비축해 둘 필요가 있기 때문. 지난 경기에서의 성과는 오랜만에 시원한 공격을 보여주었다는 점. 올 시즌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소극적인 교체 전술과 윙어들의 제한적인 롤 부여 등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는 경기가 상당히 줄었다는 점 때문에 비판의 수위가 제법 높았는데 최근 마레즈가 보여주고 있는 공격 포인트 생산 능력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교체 타이밍도 점점 앞으로 당겨지는 모양새로 첼시와의 리그 경기에서는 후반전이 되자마자 아칸지와 루이스를 투입하면서 300으로 변화를 가져가는 등 데브 라이너를 살리기 위한 전술적인 수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한쪽에 선수를 많이 배치해 과부하를 가져오고 곧바로 전환하는 모습으로 공간을 점유하는 모습은 여전히 맨시티 공격의 시스템 자체는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코멘트 맨시티의 우세가 유력합니다. 맨시티가 로테이션을 돌린다고 하더라도 전력상 상당히 앞서는 상황임에는 변함이 없고 사우스햄튼의 주 무기인 롱볼과 세트피스 위주의 공격은 섬세함이 부족합니다. 하부 리그팀과의 경기에서는 사우스햄튼이 선수단의 1대1 능력으로 극복을 해냈지만 맨시티를 상대로 1대1 능력에서 우위를 점할 확률은 매우 낮다. 추천 배팅 맨체스터 시티 승 2.5 오버. 로리앙 떨어진 기세를 앙제 전 2일 승리로 일단 한시름 돌린 상황. 다시 유럽 대항전 진출을 넘보기 위해서는 이 경기를 잡아내고 순위를 역전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지난 경기에서의 양상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미션임에는 분명합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꼴찌 앙제를 상대로 선제골을 허용했고 80분이 되어서야 겨우 2골이 나오면서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다. 수비진의 체력적인 부담이 꽤 커 보이는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하위 전력이라 스쿼드의 뎁스가 좋다고 할 정도는 아니었고 수비에 투자하는 시간이 길어 전반적으로 체력을 많이 소모해야 하는 전술적인 기조도 영향을 미쳤다. 월드컵 브레이크에서 주전들의 체력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월드컵 브레이크 이후에는 전반부터 실점이 나오는 등 오히려 실점이 나오는 시간대가 더 빨라졌다. 시즌 초반 돌풍의 핵 역할을 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공격력도 다소 사그라든 상태. 뒷공간을 직접적으로 노리거나 칼루르의 오버래핑 이후 크로스를 주 무기로 삼는 팀이었지만 이 패턴이 상대에게 읽혀버린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수비가 좋지 못한 앙제를 상대로는 멀티 득점에 성공했지만 약 한 달 반 동안 이어졌던 6경기 무승의 기간 동안에는 멀티 득점을 기록한 경우가 한 번뿐이었을 정도로 모피등 공격진들이 꽤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 모나코 최근 리그에서는 강호인 릴과 마르세유에게 덜미를 잡힌 것을 제외하면 큰 어려움 없이 승점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마르세유와 릴을 상대로 패했던 경기에서도 난타전이 벌어지면서 한 점 차이로 석패하는 등
전력 차이가 크게 벌어진 듯한 인상은 주지 않았다. 다만 바디아실의 첼시 이적으로 인해 수비적인 공백이 상당할 것임은 예상이 가능합니다. 올 시즌 300을 가동하면서 다소 수비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잦았는데 바디아실이 부진한 마리판을 잘 커버하면서 수비 안정화에 기여했기 때문에 상당히 큰 공백. 마리판을 사용하려면 거의 300을 고정으로 사용해야 하고 커버 범위가 넓지 않기 때문에 수비에 과부하가 생길 수밖에 없는 유형임을 감안하면 겨울 이적 시장에서 센터백 보강을 하기 전까지는 수비는 시한폭탄과 다를 바 없습니다. 냉정하게 클레멘트 감독의 공격 전술이 아주 정교한 편은 아니다. 그러나 벤 예데르의 결정력과 엠볼로의 피지컬로 어떻게든 득점력을 유지하고는 있는 상태. 지난 시즌에 비해 중앙에서 점유율 확보하는 빈도가 줄었고 자연스럽게 상대 뒷공간을 파고드는 패스의 양도 적어지는 등 소위 압도적인 맛은 꽤 줄었다. 코멘트 로리앙이 아직 페이스가 제 궤도에 돌아왔다고는 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직전 경기 상대가 꼴찌 앙제이기도 했고 주전들의 체력적인 문제가 아직 해결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 물론 모나코도 바디아 실의 이적과 마리판의 리스크로 인해 실점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로리앙의 공격력도 전반기 초반만큼 센세이셔널한 모습은 아니다. 모나코의 승리를 점친다. 추천 배팅 AS 모나코 승 2.5 오버. 니스 최근 페이스는 상당히 좋지 못한 상태. 수비적으로 어느 정도 지난 시즌의 안정성을 찾는 데는 성공했지만 여전히 공격적인 성과가 고민입니다. 그나마 기복이 심했던 초반 기세에서는 벗어나 중위권까지는 순위를 상승시키는 데 성공했으나 그 이상을 바라보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물론 올 시즌 니스는 자기 진영에서 머무르는 빈도가 잦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스의 공격 작업 완성도를 높게 보기 어려운 이유는 상대 진영으로 전진하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 라인을 낮추는 팀림에도 다이렉트하게 상대의 뒷공간을 파는 방식보다는 점진적인 전진을 추구하는 편인데 라인이 낮은 팀의 특성상 상대 골문과의 거리가 멀어 빌드업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니스도 페페, 델로트 등 공격적인 스탯이 좋은 선수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득점 중 PK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높고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 수치에서 나쁜 수치를 기록하는 등 문전에서 정교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델로트는 부상 소식이 있습니다. 몽펠리에 올 시즌 전반적으로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나름 다이렉트한 전략이 잘 먹히고 있는 분위기이나 실점 억제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라 중하위권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분위기다. 기본적으로 라인을 낮추는 팀이지만 접근 방식은 니스보다 더 실리적인 타입입니다. 피르시에는 롱킥으로 빠르게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4번 이어와 와히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니스의 주력 공격수들보다 더 낮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특히 오픈 플레이에서의 결정력은 확실한 몽펠리에의 우위인데 올 시즌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 수치가 몽펠리에보다 더 좋은 팀은 파리 생제르맹이 유일합니다. 다만 역습 중심의 팀이라 상대에게 찬스를 어느 정도 내주어야 하는 한계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몽펠리에의 경우 그 정도가 다소 심한데 올 시즌 허용한 슈팅의 개수는 리그에서 두 번째로 더 많다. 이를 고치기 위해 500을 잠시 꺼냈던 적도 있었으나 오히려 공격적인 성과가 줄면서 2무 1패의 부진을 겪으면서 금방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코멘트 몽펠리에가 할 만한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니스의 골 실적이 좋은 선수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PK의 빈도가 높은 데다 빌드업의 속도가 꽤 느린 편이라 몽펠리에가 대처할 시간 자체는 있다고 보는 편이 좋겠다. 물론 몽펠리에의 수비 능력이 매우 좋지 못하다는 점을 감안해 핸디캡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거나 오버 쪽으로 접근하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 추천 배팅 몽펠리에 HSC 승 2.5 오버. 파리 생제르맹 최근 치른 리그 경기에서는 랑스에게 3-1로 일격을 당하면서 리그 첫 패배를 당하고 말았다. 네이마르와 메시가 동시에 빠졌고 풀백들의 공백으로 인해 하키미가 왼쪽 풀백으로 이동하는 등의 시프트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고 상대도 리그 2위의 강호라는 점을 생각하기는 해야 하지만 파리 생제르맹의 문제점이 모두 자왔다고 해도 무방했던 경기. 올 시즌 파리 생제르맹의 단점은 측면에서 올라오는 크로스. 상대가 중앙 전력에서 열세인 것을 인정하고
역습을 측면으로 연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나 미드필더진과 수비의 반응이 전반적으로 늦다. 특히 직전 경기 선제골 실점 장면에서 파비안 루이스가 보여준 마킹 실수는 꽤 치명적이었던 부분. 물론 올 시즌 앙제 선수들의 결정력이 전반적으로 난조인 상황이라 큰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이지만 중앙에서 패스가 자주 끊기면서 역습을 내주는 등 강점인 중앙에서의 실수도 꽤 있었다. 다만 지난 경기에서 단조로웠던 공격은 다시 괜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네이마르와 메시가 모두 이번 경기부터는 출전이 가능할 전망. 물론 메시는 휴가에서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곧장 선발로 출전하기는 어렵다고 해도 네이마르가 출전하게 되면 음바페에게 집중되면서 방향이 정해졌던 공격 패턴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앙제 10월 30일 이후 리그에서 모두 패배하고 있는 매우 좋지 못한 흐름.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에서도 큰 문제를 드러내면서 완전히 밸런스가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시즌 앙제의 결정력은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부팔 등의 활약으로 기대 득점 수치 자체는 리그에서 중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방의 결정력이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 올 시즌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 효율이 가장 적은 팀이 앙제고 7골 이상의 손해를 보고 있는 팀은 앙제가 유일합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뒤처지는 상황이라 부팔도 공격보다는 수비에 에너지를 더 써야 할 전망. 앙제는 전방보다는 하프라인 아래에 라인을 세우고 적이 이를 넘어오면 압박에 들어서는 스타일. 그러나 온더볼 능력이 좋은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을 상대로 이러한 방식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의 탈압박 능력이 매우 뛰어나 상대를 끌어들이는 팀을 상대로 크게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 기본적으로 1대1 능력에서 압도당할 가능성이 매우 커 공격진이 100% 완성된 파리 생제르맹과의 매치업은 매우 좋지 못합니다. 코멘트 파리 생제르맹이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네이마르와 메시가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라 지난 경기에서 음바페 홀로 고군분투하는 모습에서 탈피가 가능할 것입니다. 풀백들의 대체자를 구상해야 한다는 점은 변수지만 중원에서 압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력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추천 배팅 파리 생제르맹 승 2.5 오버. 스트라스부르 최근 5경기에서 승리가 없는 좋지 못한 흐름. 올 시즌 수비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상황인데 델라인, 다그바 등 주력 선수들의 부상과 공격 일변도의 전술로 인해 지고 있는 수비적인 리스크가 상당히 큰 모습입니다. 물론 지난 경기에서 앙제를 상대로 무실점 경기를 치르기는 했지만 올 시즌 앙제의 공격 효율이 리그 최악 수준임을 감안하면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올 시즌 박스 안에서의 슈팅 허용 빈도가 매우 높은데 세트피스에서도 7골을 허용하는 등 박스 안으로 공이 투입되는 순간마다 약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 시즌 스트라스부르가 박스 안에서 내주는 슈팅의 비중은 평균적으로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격적인 성과를 노리고 운영하는 팀이라 공격적인 성과 자체가 나쁘지는 않은 편. 박스 안으로 공이 투입되면 가메이로, 디알로 등 결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들이 이를 득점으로 연결시켜줄 수 있기에 굉장히 팀의 중심이 앞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랑스같이 라인을 올리는 팀의 경우 공격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는 데 더 용이할 수 있는 상태. 다만 후술할 랑스의 철통 수비는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랑스, 파리 생제르맹을 격파하면서 리그앙에서 유일하게 파리 생제르맹을 이긴 팀이 되었다. 파리 생제르맹의 주력 선수들이 대거 결장했다는 어드밴티지는 있었으나 측면을 꾸준히 공략하면서 상대의 약점인 크로스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등 맞춤 전술을 짜는 능력을 잘 보여주었다. 중앙 전력에서 파리 생제르맹에게 밀리지 않는 실력을 보여주었다. 지난 경기에서 상대의 중앙 빌드업을 꾸준히 차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물론 상대의 패스 미스가 매우 잦았다는 점을 고려해도 박스 투 박스 역할을 맡은 루이스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면서 흐름에서 오히려 우세한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올 시즌 꾸준히 높은 점유율을 확보해 상대의 라인을 뒤로 미루게 만드는 상황이라 매 경기마다 우세한 양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올 시즌 랑스의 수비진은 리그 앙 최고라고 할 만합니다. 리그 최소 실점 1위라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는 요소지만 올 시즌 가장 적은 슈팅을 내주고 있는 데다 기대 실점 대비 가장 효율이 좋은 팀이기 때문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면서
상대에게 공격 찬스를 주지 않는 플랜이 잘 통하고 있고, 지난 경기에서 음바페를 집중 견제하면서 침묵을 지키게 하는 등 상대 공격수를 마킹하는 능력도 상당히 뛰어나다. 코멘트 스트라스부르가 랑스의 다소 높은 라인을 공략해 박스 안 결정력을 높이는 방식을 채택할 수는 있지만, 랑스의 올 시즌 수비 능력은 파리 생제르맹 이상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고, 기본적으로 랑스가 중원의 힘을 바탕으로 상대의 공격 찬스를 최대한 줄이고 있어 스트라스부르가 경기 결과를 바꿀 만큼의 성과를 낼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랑스의 승리를 점치겠다. 추천 배팅 랑스 승 2.5 오버. 트루와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득점력에서 난조를 보이는 경우가 잦아졌는데, 최근 5경기 기준으로 득점에 성공한 경기는 한 경기뿐이었고, 그것도 상대는 강등권 팀인 스트라스부르를 3-2로 겨우 이긴 것에 불과했습니다. 다만 올 시즌 트루아가 보여주고 있는 득점력 자체는 무시하기 어렵다. 웅크리다가 한 번에 측면을 경유하는 역습의 날카로움은 상당한 편인데, 단조로운 롱킥이 아니라 측면으로 향하는 패스의 네트워크를 기초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득점력은 리그 중상위권 수준은 된다. 물론 득점의 대부분을 발데가 책임지고 있다는 단점은 있기는 하지만, 오도 베르트, 로페즈 등 측면 자원들이 보여주고 있는 폼을 무시하기는 어렵다. 다만 박스 가까운 곳에서 슈팅을 허용하는 빈도가 높아 기본적인 실점률도 상당히 높은 편. 6야드 안쪽에서 허용하는 슈팅의 빈도가 11%로 타 팀과 비교하면 약 1.52배가량 높은 모습을 보여준다. 측면을 경유해 공격을 하다 보니 오히려 수비 시에는 측면에서 공간을 많이 허용하고 있는 것은 덤. 물론 마르세유가 중앙 전력에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측면을 활용하는 빈도도 적지는 않은 만큼 수비에서는 많은 난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르세유 리그에서 4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2위 랑스가 의외로 파리 생제르맹을 잡아내면서 승점 차이가 유지되기는 했지만,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챔스권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중앙에서 점유율을 높게 차지하면서 많은 공격 루트를 만들어내는 모습. 올 시즌 득점 비중도 오픈 플레이, 세트피스, 역습 등 고루 분포되는 등 공격에서 가지고 있는 전술적인 가짓수가 많은 상태. 산체스가 최전방에서 제 몫을 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선수라는 단점은 있지만, 미드필더 진에서 적절한 지원으로 이를 커버하고 있어 득점력이 단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본인들이 공을 쥐고 있는 시간이 길어 실점 리스크가 아주 크지는 않지만, 후반에 실점하는 빈도가 높다는 점은 단점. 4연승 기간 동안 허용했던 4골 중 3골이 후반에 나온 것이었던 만큼 체력이 떨어진 상황에서의 활약상이 아주 뛰어나지는 않다. 다만 수비수들의 대부분이 20대 중후반으로 신체적으로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선수들이라 높은 라인으로 인한 리스크가 크지는 않다. 후반에 실점이 나오더라도 한 골 안쪽이 될 것입니다. 코멘트 마르세유의 승리가 유력합니다. 트루아가 공격적인 역습으로 마르세유에게 어느 정도 타격을 입힐 수는 있지만 수비적인 난조가 심하다는 것이 이유. 마르세유가 측면, 역습, 세트피스 등 가지고 있는 공격 옵션이 많아 박스 안에서 슈팅 허용 빈도가 잦은 트루아가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무리 짓기에는 매우 어렵다. 추천 배팅 올림피크 마르세유 승 2.5 오버.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좀 더 정확한 최종 분석 픽은 가족방 또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또한 모든 카지노, 슬롯, 가상게임, 파워볼 등등 롤링 및 페이백 기타 모든 문의는 언제든지 텔레그램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분석 토작가